13년째 이어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옥시와 SK케미컬, 애경 등 관련 기업과 전문가 그리고 피해자 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날짜를 최종 조율 중인데 현재로선 오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 유력합니다. 참여자 명단 확정을 위해 막바지 간사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주목되는 건 지난해 조정위원회 안이 무산됐던 핵심 사안, 이른바 종국성 논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옥시와 애경은 종국성 보장, 즉 조정안의 합의에 배보상이 이루어지면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추가 환자나 질환에 대해 면책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 피해자 규모가 현재 해마다 10명도 못 미치는 만큼 보상금 여력을 쌓아두는 걸 전제로 종국성을 보장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피해자 단체마다 입장차가 큰 게 현실입니다. 사망자도 있고 생존자도 있어서 입장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합의안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무책임한 그런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옥시가 2차 분담금을 전격 완납했습니다. 최종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 금요일 옥시는 분담금 704억 원 전액을 일시에 냈는데 변화의 이유나 배경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앞서 옥시의 영국 본사는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쓰기 위해 1,200억 원 넘는 예비금을 쌓아놓고도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사실이 SBS 보도로 확인돼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영국 옥시 본사 레킷의 연례보고서입니다. 부채와 벌금 같은 충당금 항목을 보면 각종 소송에 대비한 예비금으로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 3,600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예비금이 7,700만 파운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돈 1,245억 원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통보한 옥시의 2차 분담금 700억 원의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한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고 구제법에 의한 그 기금을 내야 할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그 비용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고서엔 옥시 영국 본사가 한국 내 동향을 얼마나 밀착 관리해 왔는지 드러납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지난 3월 말인데 그 한 달 전에 환경부가 옥시 한국 법인에 2차 분담금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까지 명시해놨습니다. 또 지난 2020년 특별법이 개정돼 구제 개정이 고갈되면 1차 때와 같은 규모까지 2차 분담금을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담금 추가 가능성까지 고려해 전체 예비금 규모를 짜놓은 겁니다. 옥시에서 이런 분담금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도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선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부는 옥시가 제기한 분담금 이의 신청을 불수용한 채 이달 15일을 기한으로 고지서를 재통보한 상태입니다. 돈을 쌓아놓고도 버티는 옥시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옥시가 이번에도 버티면 환경부는 영국 본사를 상대로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는 국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옥시가 왜 이렇게 분담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요, 이 분담금 납부 고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절차상 분담금을 거두려면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 뭔가요? 옥시는 사실 그동안 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자기들이 져왔다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90% 이상을 공급해온 게 SK케미컬인데 이 SK와 비교할 때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료 공급 말고 사용량 등 기준에 따르면 옥시의 책임 규모가 월등히 크고요. 또 SK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따라서 배상 규모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와서 SK 책임이 늘어나더라도 옥시 몫을 빼주는 게 아니라 전체 배상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맞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네, 옥시가 끝내 이렇게 계속 분담금을 거부하면 정부는 소송까지 가겠다는 거죠? 네, 환경부가 재통보한 납부 기일이 5월 15일이니까 앞으로 남은 10여일간 옥시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때도 끝내 옥시가 거부한다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돈을 내기로 한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서 영국 법원에 옥시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제소송 절차와 타당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세만 환경 전문 기자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가 12년 투병 끝에 오늘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 배구 선수 출신으로 활기찬 지도자였던 안 씨는 지난 2011년 폐렴 판정 이후 급격히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두 번의 폐이식에도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사망해서 나왔어요. 우리 동생처럼 저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는 7,712명. 이 가운데 안 씨를 포함해 1,77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 구제 논의는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참사 11년 만에 보상금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이조차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 회사 대표는 조정안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피해자 단체들은 옥시 본사 앞에 또다시 모여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제발 사망자가 더 이상 나오기 전에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씻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복을 입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합니다. 피해 구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와 조정위원회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국가는 우리를 왜 책임지지 않고 가해 기업들은 우리에게 왜 정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사실은 새벽녘에 사망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 가족이 내가 다음 순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피해자 단체와 피해 조정에 참여한 9개 기업에 보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2억부터 최대 4억까지, 최중증 피해자들에게는 연령에 따라 최대 5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옥시와 애경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 9,240억 중 분담금 비율에 따라 옥시는 53%, 애경산업은 7% 정도의 액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옥시 측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3,600여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고 기업 간의 분담금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활동 경과를 설명하고 위원회 거취를 밝힐 예정인데 이대로 활동을 종료하지 않고 두 기업을 좀 더 설득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다고 조정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정위는 두 기업의 요청 사항을 묻고 적극 조정을 해보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 단체도 재조정을 위해 최근 환경부에 SK케미컬, 옥시와 면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10주기를 맞아 피해자 유족들이 세상을 떠난 가족의 유품을 공개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김태종 씨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폐병을 앓다 지난해 숨졌지만 또 다른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동극물이 들어가면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건데 그것은 기저질환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하에 배상에서 빼버린 거죠. 10년째 꽉 막힌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풀기 위해 피해자 단체 13곳과 옥시, SK케미칼 등 기업 6곳이 민간 조정위원회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정위원장은 환경부가 추천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맡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갈등의 합의를 이끈 조종위 사례가 모델이 됐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조정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의를 좀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조정위원회의 우선 과제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가운데 아직 해결이 안 된 3,500여 명의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양측 모두 10년을 끌어온 갈등을 풀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위가 사적 조정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법적 책임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측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만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게 범죄 사실의 핵심인데 재판부는 성분과 피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MIT,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이것으로 폐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겁니다.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피해를 입혔다는 환경부 종합보고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에 그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제품에 사용된 CMIT, MIT 성분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는 다른 성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오열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같은 피해자들이 숨쉬고 있는 동안 이 억울함을 풀고라도 가야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이틀째. 참사 피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한 옥시 알비 측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전현직 알비그룹 외국인 임원 3명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현 대표이사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입으론 정부 관리 소홀 때문에 생긴 일 아니냐며 참사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은폐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거라브제인 전 옥시알비 대표이사에 대해선 개인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회사 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지만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잇따라 망언이 쏟아지면서 방청석에서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에 대한 실험 없이 문헌 검토만 거쳐 판매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 측 증인도 피해 사례를 찾는 노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일선의 고충도 있다고 반박하며 사과를 피하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꼬리를 붙일 게 뭐 있습니까? 이틀간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진실 규명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유해성 실험 결과 옥시 제품에 쓰인 PHMG, PGH 성분은 폐섬유증을 유발한다.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 및 MIT는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이외에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 흡입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질본의 추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가습기 살균제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때 다시 동물 흡입 독성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옥시 제품 원료인 PHMG, PGH는 시험 대상에 넣었지만 가습기 메이트 원료 C 및 MIT는 넣지 않았습니다. 2011년 실험에서 이미 폐질환 인과관계가 확인된 원료는 재차 들여다보고 정작 추가 연구가 필요한 C 및 MIT는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려 했을 뿐
의도를 갖고 누락시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에야 C 및 MIT에 대해 실험했고 2018년 8월 폐섬유화가 나타난다고 결론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결론을 근거로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자들은 정부기관이 속 시원이 유해성을 입증해주지 않아 8년 동안 속을 태워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속상한 부분이 이거를 사실대로 지금 제가 아이한테 다 말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로 너무 아프다라는 말을 하면 아이가 다 감당을 못할 것 같고.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했다 신고한 사람은 1,370명, 이 가운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30명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느냐는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가 독성 물질로 만들어져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셨을 때 인체에 해로운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검증도 없이 안전하다는 허위 광고를 한 점도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는 등 제조업체 대표와 관련자들에게 무더기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옥시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산소통을 연결한 채 지내야 하는 15살 임성준 군도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 물건 가서 산 것밖에 채 없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가족들은 수백 명이 입은 커다란 피해에 비해 관련자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런던 외곽에 있는 옥시 래킷 뱅키즈 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옥시 최고 경영자 면담을 위해 본사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옥시 영국 본사 래킷 뱅키즈사의 최고 경영자 라케시 카푸어는 피해자 가족들과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I offer my sincerest apology to the victims, to their families, and to you, the representatives. 카푸어는 그러나 옥시 래킷 뱅키즈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말해 본사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국정조사특위는 피해자와 국회에 공식 사과하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당초 요구대로 본사 최고 경영자가 한국에 직접 방문해 사과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사과는 일단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와 함께 사과의 진정성을 위해 먼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대책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인 피해 배상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옥시 본사 측이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양입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3차 신청 기간을 새롭게 접수한 752명 가운데 3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2차 조사에 이의를 신청한 2명도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3차 조사에도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 제품입니다. CMIT와 MIT를 원료로 쓴 애경 제품의 사용자 2명도 이번에 추가로 포함돼 지금까지 모두 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원료는 2011년 동물 실험에서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검찰 수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임상 결과에서는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CMIT, MIT에 대한 그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CMIT와 MIT에 의한 피해 조사가 아직도 소극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판정을 했고 환자가 맞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모순이고요. 현재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추가적인 어떤 실험의 결과들이 나오면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3차 조사에서도 폐 질환 이해 질환은 피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받고 있는 4차 조사 신청자도 3,000명이 넘어 심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 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